아니야 이 곡은 거기까지 들려줘야 돼 하고 베이스의 해상력을 어떻게든 잃지 않으면서 유머와 스케일, 육중한 힘을 표현해주는 NAD 조합의 장점은 전 구간이 똑같은 특성이 나타납니다. 음악과 오디오를 즐기는 가이드 샘튜브 우승영입니다. 지난 시간에 M66과 M23, M66을 처음 소개하면서 이 제작 조합인 M23과의 조합으로 시청을 해봤는데 M23 모노블록까지 된다면서 그거 소리를 들려달라, 궁금하다, 그거 들어보러 간다 이런 분들이 하도 많아서 오늘은 M23을 모노블록으로 연결한 그런 시스템을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저 역시도 궁금했고요. M66과 M23 모노블록의 조합은 상당히 여러 의미를 갖는 것 같아요. NAD의 클래식 사운드를 최고조까지 끌어올린 그런 조합이기도 하고 램브룩 그룹 내에서의 사운드 조합을 최대 반경으로 만들어낸 그런 조합이라는 의미도 보입니다. 일단 M66은 지난 시간에 얘기해드린 대로 단순히 M33에서 파워앰프만을 뺀 그런 거를 출시한 개념이 아니고 M33을 인티앰프로 만드느라 생략되고 축소됐던 그런 프리앰프단에 대한 또 스트리밍에 대한 것들을 최대한으로 끌어올린 여지껏 NAD에서 만든 프리앰프 중에 최상위 제품, 가장 품격 높은 제품, 이렇게 서로 좀 다른 얘기인데 그런 등급까지 끌어올린 제품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 M66 프리는 스트리밍과 이미 안으로 들어가 있는 이미 내부에 장착이 된 그런 스트리밍 시스템과 외부 아날로그 입력 기기 이런 기기들에 대한 디지털과 아날로그 그런 입력 인터페이스에 대한 어떤 안정성과 음질적으로 한 단계 이상 끌어올린 설계를 일단 투입시켰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DA 변환 시에 DDH라는 거 제가 설명드렸죠. 다이나믹 디지털 헤드룸이라고 그래서 DA 변환할 때도 디지털적으로 과도한 입력이나 트랜지언트 신호들이 들어오는 그래서 클리핑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을 그 최대치를 끌어내려서 클리핑이나 지터 영향을 받지 않고 매끄럽게 신호 처리를 할 수 있는 이게 새로 보완이 됐어요. 설명드린 대로 여기에는 ESS 사브루 칩 ES9038 프로가 M33보다 한 단계 위의 제품이 들어가 있고 반대로 AD 컨버터, 아날로그 디지털 컨버팅에도 982라는 그런 칩이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디지털은 32비트 384kHz까지 BCM 프로세싱을 하는 그런 최고 해상도의 클리핑으로 인한 왜곡 같은 걸 방지하는 그런 설계까지 투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날로그 쪽은 퓨어 아날로그 모드라고 해서 아날로그 입력이 들어오면 와이파이나 블루투스 신호 같은 무선 신호들을 비활성화시켜서 아날로그 입력 시에 생기는 노이즈 같은 걸 제거한 또 아날로그 입력에 대한 배려도 섬세하게 되어 있는 디지털과 아날로그 양쪽을 같은 높이로 배려한 그런 것들이 눈에 띕니다. 그리고 디락 라이브에서 베이스 컨트롤까지 되는 그런 부분이 추가된 한 단계 높아진 디락 라이브도 M66에서의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날로그 단에 대한 배려 중에 포노 입력을 M33에서는 선별적으로 내부에서 조절을 해야 됐던 그런 것들을 아예 MM단과 MC단을 분리해서 별도로 자유롭게 쓸 수 있게 해서 아날로그 턴테이블 쓰시는 분들에게 MMMC 사용자, 그 다음에 MMMC를 모두 쓰는 사용자 이렇게 넓은 아날로그 사용자에도 어필할 수 있게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M23이야말로 M33에서 좀 더 자유로워진 파워앰프단이죠. M33을 화제로 만들었던 좀 더 M33의 본질처럼 보였던 그 퓨리파이 아이겐탁트 증폭단을 이제 완벽하게 스스로만 움직일 수 있게 프리단과 스트리밍 시스템을 M66에 넘겨주고 오로지 증폭에만 신경 쓸 수 있게 만든 그런 파워였죠. 그리고 M33보다 출력을 좀 더 올렸습니다. M33이 8옴 기준으로 하면 200W, M23은 260W입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200과 260W를 합쳐서 700W가 나오는 브릿지 모드 구성을 해서 화제가 됐었는데 기본적으로는 2채널 파워앰프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두 대를 별도로 쓰면 모노블록으로 쓸 수 있게 만들었다는 게 이 앰프의 또 장점이죠. 브릿지 모드가 아니라 이번에는 좌우 채널을 별도로 드라이브 할 수 있게 만든 완벽한 모노블록입니다. 모노블록 시에는 딱 정수로 2배가 돼요. 8옴 시에 260W의 출력이 4옴이 되면 그러니까 모노블록이 되면 520W의 출력을 내는 그런 아주 막강한 앰프로 변신합니다. 이 조합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의미를 갖는데 거기서 한 단계를 좀 더 들어가 보면 M33의 사운드를 프리파워로 나눈 이런 조합이 아니고 원래 NAD의 클래식 사운드로 접근한 그런 사운드로 튜닝이 되어 있다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M33은 많은 분들이 느끼셨겠지만 기존의 NAD 소리와는 좀 다른 새로운 소리를 펼쳐나갔던 그래서 어떤 혁신과 화제가 된 그런 제품이었다고 한다면 M23과 M66의 조합은 원래 NAD 고유의 소리,
클래식 NAD 소리를 좀 더 심화시킨 그런 소리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그게 이 제품이 갖는 좀 더 큰 의미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조합은 램브룩 그룹의 블루 OS 시스템 스트리밍과 최상위 DAC 프로세싱 시스템, 그 다음에 NAD가 자랑하는 초저노이즈, 초정숙, 초저왜곡 시스템이 최고조로 발휘된 그런 프리앰프단, 그리고 신개념 D클래스 증폭단인 퓨리파이 아이겐탁트를 완벽하게 솔로로 독립시킨, 좌우 채널까지도 분리시킨 그런 전방위, 반경을 최대한으로 넓힌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M66과 M23 모노블록 시스템은 과연 어떤 소리를 들려줄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악 들어보시죠.
네, M66과 M23 조합 오늘 시청은 BMW의 802D4. 그냥 음악을 감상하는 차원이라기보다 M66, M23 모노블록의 조합이 어떤 소리를 내는지 좀 더 모니터적인 시청을 해보려는 차원에서 그렇게 세팅을 해봤습니다. 잘 알려진 대로, 좀 오해가 섞여 있는 대로 BMW의 그 D4 버전 4세대 802는 가장 진보된 BMW의 사운드, 위에 801이 있지만 오히려 대한민국 가정에서는 802를 좀 더 많이 선호하는 그 정도 사이즈 제품인데, 이 802D4라는 스피커를 간단히 정의를 내려드리자면 모니터적인 기질을 가장 홈오디오 쪽으로 끌어온, D2 버전까지는 스튜디오 모니터에 좀 더 가까웠어요. 근데 3가 되면서 이게 홈오디오 쪽으로 조금 더 방향을 전환했고, 4가 되면서 좀 더 전환이 돼 있는, 하지만 어떤 사운드적인 그런 품질은 특히 트위터를 긴 튜브로 더 끌어내고, 그다음에 터빈 헤드 같은 거 강화시키고, 항상 듀얼로 구성한 이 더블 우퍼를 컨트롤하는 아래쪽 베이스 인클로저, 이런 것들에 대한 배려는 좀 더 강화되어 있습니다. 샘튜브 영상이 있으니까 801, 802 D4에 대한 그런 리뷰는 한번 전에 영상을 참조하시면 좀 더 많은 정보가 있을 거고요. 802 D4라는 스피커가 음악 감상용으로 쓰이는 첫 번째 이유는 대역이 굉장히 넓다는 데 있어요. 801하고 802가 전체 반응 주파수로 본 대역에서는 1Hz밖에 차이 안 나요. 801이 13Hz 시작하고 얘는 14Hz. 감소하기 직전까지 플랫한 구간만을 봐도 17Hz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 사이즈와 이 가격대에서 대역이 일단 굉장히 낮은, 높은 대역과 낮은 대역 쪽 둘 중에서 보면 낮은 대역 쪽 재생이 좀 더 많이 내려가는, 그렇게 지향이 되는 스피커입니다. 그렇게 하고 중역대 이상의 높은 대역은 음의 터치가 깔끔하게 떨어지게, 이 부분이 사실은 이 스피커를 스튜디오 모니터로 쓰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예요. 대역이 넓기도 하지만 높은 중역대 이상에서 실제 음원에는 소리를 가감 없이 들려준다는 거, 이게 D2 버전까지는 이 스피커의 호불호가 엇갈리게 하는 부분이었는데, 말씀드렸듯이 D3 버전 이후로는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쪽으로 그렇게 튜닝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여하튼 802D4를 소리를 내려면 802D4라는 스피커는 이런 또 양면을 갖고 있어요. 어느 앰프를 갖고 시청을 해도 소리는 납니다. 다만 어느 앰프로 들어도 전 대역을 구사하기가 매우 어려워요. 이 두 번째 부분을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음이 그냥 어느 정도 나오면 베이스 좋네, 다이나믹 좋네 이러는데, 그 17Hz까지 내려가는 이 낮은 대역의 주파수 대역이 왜곡 없이 전 대역을 내주는 건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앰프가 굉장히 중요한 그런 스피커인데, 거기까지 완벽하게 재생을 하는 그런 앰프로 들어보면 이 스피커를 새롭게 발견하게 되기도 하지만, 그 앰프 자체의 드라이브 성능에 대해서 비로소 알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일단 M66과 M23 모노블록의 조합은 두 가지를 다 갖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중고역대에서의 나타나는 특성과 저역, 인클로저로 보면 아래쪽 더블우퍼를 가진 그런 낮은 대역, 이쪽을 재생하는 특성, 이 두 가지가 약간 상반되게 나타날 수가 있는데, NAD 조합의 장점은 전 구간이 똑같은 특성이 나타나는 데 있습니다. 예를 들면 802D4의 이 미드레인지 위쪽 전 대역을 별도 인클로저에 수납하게 만든 이 스피커의 콘셉트를 따르자면, 중역대 이상은 그 소위 음이 진동판을 떠난 이후에 뭔가 이렇게 왜곡이 끼거나 듣기 좋게 만든다거나 뭔가 이렇게 변화된 통칭 왜곡이 생기는 그런 소리 자체를 일단 만들질 않아요. 그게 BMW라는 바워스 앤 윌킨스라는 스피커의 장점인데, NAD M66과 M23의 조합은 M33하고 약간 스타일이 달라요. M33은 스피디하고 굉장히 빠르고 터치를 군더더기 없이 딱 끝내는 이런 스타일이라고 한다면, M66과 M23은 살짝 살집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질감과 두꺼움도 살짝 들어가게 만든 그런 클래식한 NAD 소리가 있는데, 그게 중고역에서 아주 얄쌍하고 쨍하게 그냥 반짝이고 터치감이 좋은, 그 소위 스피커로부터의 이탈감이 좋은 그런 소리를 끝까지 가는 지향한다기보다는 그 음원에 들어있는 입자감이나 질감을 그대로 표현해주는, 흔히 말해서 음악을 듣기 좋은 쪽으로 약간의 앰비언스나 하모닉스 같은 게 좀 더 적극적으로 들리게 하는 그런 중고를 가진 그런 소리가 바로 M66과 M23의 조합입니다. 반대로 이 아래쪽 낮은 대역 쪽을 컨트롤하는 능력은 상당히 여유가 있습니다. M23 모노블록과 M66의 조합은 규모와 스케일, 그 다음에 육중한 힘을 표현해주는, 물론 그러면서도 더블우퍼를 거의 완벽에 가깝게 통제를 잘해서 낮은 대역의 권위감까지도 살려주는
아주 훌륭한 조합이 되어 있습니다. 음의 표정 같은 게 전 대역에서 아주 풍부하게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서 처음에 들은 모차르트 레퀴엠, 이게 콜디 사발이 지휘하는 모차르트 레퀴엠의 인트로덕션 부분인데 처음에 인트로가 시작되는 부분까지는 베이스를 아낍니다. 등장시키지 않아요. 그래서 어느 선까지 지나갈 때까지는 미드레인지 이상에서만 악기 소리들이 들리는데 그 부분의 터치가 역시 B&W 소리대로 깔끔한데 음이 빨리 소멸해서 생기는 깔끔하지만 뭔가 좀 빈약한 그런 느낌이 아니고 뒤쪽에 어딘가 제가 아까 말씀드린 앰비언스 같은 게 살짝 들이우는, 사실은 그게 음원에 들어있는 그런 신호기 때문에 거기까지 들려주고 있는, 이제 베이스 음이 살짝 깔리기 시작하면서 코러스가 이제 나오면 그때부터 아래쪽 대역까지 음원이 쫙 내려가면서 확장이 되는 이런 순간들을 드라마틱하게 묘사해서 아주 좋습니다. 이 곡을 사실 이 앰프보다 훨씬 비싼 조합으로 훨씬 정밀하고 치밀하게 표현하는 그런 앰프로 들어보면 위쪽은 더 좋아요. 근데 아래쪽 대역의 느낌이 듣다 보면 조금 뭔가 잘 들리는데 어떤 묵중하거나 번외감이나 다이나믹에 대한 느낌은 조금 왜소해진 해상력과 맞바꾼 그런 번외감입니다. 근데 NAD M23 모노블록은 아니야, 이 곡은 거기까지 들려줘야 돼 하고 베이스의 해상력을 어떻게든 잃지 않으면서 육중함과 번외감의 가치를 두는 그런 낮은 베이스가 받친 그런 중고역, 그런 산뜻한 중고역을 총체적으로 묘사하는 그런 레퀴엠을 들려줍니다. 그 다음에 이 B&W 하면 역시 그 깔끔한 터치감, 이런 특성들만을 듣기 위해서 공간에 따라서도 그렇지만 어떤 경우에는 난 베이스는 좀 포기할래, 그러고서 이제 805 같은 제품으로 그냥 완성을 시키는 그런 분들도 많을 정도로 B&W 이 8 시리즈의 고유 성능을 중고역 쪽에다 중점을 둔 그런 사용자들도 꽤 많은데 그런 특성 자체는 B&W만의 고유 특성이라서 그런 아주 깔끔한 터치를 들려주는 시스템은 몇 없습니다. 그 부분을 듣고 싶어 해서 B&W를 선택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 팬 메스니하고 찰리 헤이든의 Moon is a Harsh Mistress, 이 곡에서의 팬 메스니 기타가 시스템에 따라서도 굉장히 다양하게 들리지만 똑같은 802 D4에서도 굉장히 다르게 들리는, 그래서 이 B&W는 이제 천의 소리를 가진 그런 스피커라고 보통 표현하는데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일단 어느 앰프로 드라이브 해도 팬 메스니의 기타는 마치 구름 한 점 없이 뜬 달을 보는 듯한 아주 청명하고 배경이 이렇게 변화가 없는 까만 밤하늘이 보이는 듯한 그런 아주 깔끔하고 청명한 느낌을 듣는 그런 곡인데 앰프가 조금 더 좋아지잖아요. 그러면 음의 떨림이 좀 더 많이 보입니다. 이 부분을 못 느낀 분들이 의외로 많은데 기타라는 악기 자체는 하모닉스 정보가 굉장히 많은 악기인데 이 곡이야말로 그 어쿠스틱 기타의 하모닉스 정보를 최대한으로 품은 곡 중에 하나예요. 기타를 듣는 재미가 가장 크다고 할까요? 이런 곡을 NAD도 들어보면 특히 이 곡에서는 제가 그 NAD에 아까 말씀드린 DDH 같은 기능, 기타 음이 피크로 갑자기 강하게, 음의 볼륨은 낮지만 그 피치가 높이 올라가는 그런 음이나 그런 순간 음의 그 스트로크가 있는데 그 부분을 특정 앰프로 들었을 때 거치게 들리는 경우가 은근히 많습니다. NAD 들으면서 그 부분이 어떻게 들리는지가 굉장히 저는 궁금했는데 매우 매끄럽게 넘어갑니다. 그래서 그 순간 제 DDH를 잠깐 떠올렸어요. 그 DA 변환 시의 피치 컨트롤, 다이나믹이 갑자기 커졌을 때에 그 왜곡이 생기지 않게 만드는 그런 프로세싱, 딱 그 부분이 동작해서 생기는 그런 아주 매끄럽고도 풍부한 하모닉스가 아주 잘 들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곡들의 특성이 B&W라는 스피커의 어떤 장점도 다 부각시켜 주지만 NAD M23 모노블록과 M66 조합이 이런 곡을 얼마나 원래 음원대로 하지만 사무적으로 들려주는 게 아니라 그 연주자가 표현하고자 했던 어떤 그런 곡의 아름다움을 시청자한테 얼마나 잘 들려주는지를 잘 보여주는 아주 좋은 장면이었던 것 같아요. 이런 곡을 잘 하니까 블루지하고 그루브한 그런 아주 유연한 곡들, 필링 오브 재즈 같은 윈튼 마살리스의 필링 오브 재즈 같은 곡, 이런 곡들도 매우 유연하고 매끄럽게 들립니다. NAD M23과 M66 조합의 이 소리가 뭐냐라고 간단히 요약해달라고 그러면 저는 표정이 풍부한 컨트롤을 아주 잘하는 앰프 조합,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게 투 채널 M23 하나로 들었을 때와 다른 M23 모노블록으로 들었을 때의 변화라고 생각이 됩니다. 대역이 넓은 스피커를 잘 통제해서 음원에 있는 디테일한 소리까지도 다 끄집어내주는, 하지만 결코 왜소하지 않게 풍부하게 다 들려주는 이런 시스템이 바로 M23 모노블록과 M66의 조합이 들려주는 그런 소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저도 그렇고 모든 분들이 M66을 통해서 궁금해했던 M23 모노블록과의 조합, 그 시스템 소리를 이렇게 한번 같이 살펴보면서 확인해 봤습니다. 와서 직접 들어보시고요. 말씀드리지만 본인들이 좋아하시는 음악으로 직접 들어보시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른 제품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